안녕하십니까. 이슬TV의 박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박에서 임박으로 가고 있는 임박입니다. 오늘 임 박사가 그 추석을 앞두고 예의에.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이슬TV로 두 번, 세 번 보시고서 워드도 보시고 또 딕션이라고 그러네. 네. 다 봐주시고서 틀린 거 한 자리 잡아주시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발음이 좀 시원찮고요. 정확하지 않아서 듣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두 번, 세 번 보셨다는 건 감사한데 앞으로는 한 번 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얘기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필요하죠. 네. 모르시죠? 원장님, 인천에 무슨 좋은 일은 좀 없나요? 글쎄요, 저번 주 내내 그렇게 뭐 나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큰 일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려는 한 서너 개 정도의 뉴스를 저희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리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네. 우리 원장님이 MBA도 하셨지만 본인의 직업이 언론학 박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차원에서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공 탈락 같아서 그쪽이네요. 예.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느끼실 텐데, 네. 동일한 사건, 영어로 말하면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취재가 인천에서 지역 언론사가 5개쯤 되잖아요. 네네. 그 5개가 다 달라요. 근데 다른 건 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성황리에 끝났다라고 하고, 한쪽에는 찾는 발걸음 없어. 이렇게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읽는 독자나 보시는 시청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정은 아니고요. 인천에 연고를 둔 신문은 한 60개 넘게 될 거고요. 이제 사이트까지 하면 한 100개도 넘을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인천에 이제 대표적으로 언론사라고 하는 인천일보나 기어일보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기어일보 주요 지역 신문이 네, 주요 신문이고요. 나머지 수원을 본사에 둔 신문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들이 보통 이제 지역에서는 5대 일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예, 다 이제 부수가 10,000부 이상으로 나가는 신문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사를 보시면 성황리에 개최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얘기가 뭐 눈에 띄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그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사를 쓸 때는 팩트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뭐 저희가 인천의 인구가 300만인데 그 중에 뭐 30만이 참가를 했다 그러면 많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무지무지 많은 많은 것 같죠. 네. 무지무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사가 어느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면 300만 도시에서 3,000명이 참가를 했는데 기사를 성황리라고 썼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행사가 일반인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라면 네. 3,000명이면 아쉬움이라는 단어가 더 낫지 성황이라는 단어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 네. 기사를 쓸 때는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건 형용사도 잘 안 쓰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사실은 무미건조한 문장일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면 어떤 행사에 3,000명이 참가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아시겠지만 독자가 하는 겁니다. 그 일방적으로 주최 측이 뭐 성황리라고 보도자를 냈다고 그래서 기자가 그대로 성황리에 많은 사람들이 군집했다고 쓰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는 거는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m 안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에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그 100만이냐 10만이냐로 싸우지 숫자로 싸우지 성황리에 했다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기사를 쓸 때 그 부사는 가급적으로 안 쓰는 게 독자한테 그거는 판단이 맡기는 게 맞죠.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예. 제가 통계학을 해가지고. 그렇죠. 통계학에서는 척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술 전시회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관람한 사람 수 측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성공의 기준을. 근데 아트 페어다. 이거는 많이 사람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페어가 그냥 시장 맞는 거죠, 시장. 그렇죠. 예. 그럼 아트 페어는 뭐 미술품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경우에는 매출의 기준으로 성황과 좀 아쉬움을 나누는 것이.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회는 당연히 전시회나 무슨 행사 같은 것, 뭐 공연 같은 것들은 이제 당연히 숫자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표현한 시장의 경우는 저게 수출을 뭐 몇백 명이 참가해서 했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수출액이 얼마 나가지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100만 불 초과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그 숫자 중에도 그 금액 가지고 얘기하듯이 시장이라면 마켓이라면 당연히 돈의 문제가 제일 경제적인 것이 제일 척도가 되겠죠. 뭐 그 정도. 네, 이거는 앞으로 매 회차마다 언론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저는 이제 계속 괴롭히시는. 또 돈 얘기 나오면 돈 얘기 같은 것도 좀 하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한 첫 번째 뉴스는 뭐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거의 보도가 잘 안 된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만 그 첫 번째 소식은 인천은행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 인천은행이요? 예. 저는 인천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나가시다 보셨겠지만 그 광주은행, 또 부산은행, 전북은행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전국 어디에도 인천은행은 없습니다. 인천에만 인천은행이 송도에도 있는 게 아니라 전북은행이 있다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번 주에 모여서 인천은행 추진위원회를 인천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한 50여 명 참석하셔서 이제 그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결의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1998년도 IMF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천은행이라고는 없었고요. 경기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경기 인천을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뭐 이제 제가 강화 사람이고 김포 살려서 왔는데 딱 오니까 주안구 삼거리에 딱 은행이 있는데 경기은행이더라고요. 경기은행. 근데 그러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인천에 다시 인천이라는 이름을 받고 은행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뭐 염려 이런 게 아니라 환영의 목소리를 먼저 내고 그 경기은행은 당시에 뭐 아시겠지만 인천시가 인천시로 독립하기 전에 경기도 소속이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있었고 본사가 이제 인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본사가 인천에 있는 은행. 그래서 인천은행의 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공공은행이나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 중견 기업을 도와주지 않는 건 아니자. 시설 자금이나 이제 금융 그런 거 할 때 절대적으로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그 금융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뭐 자영업자나 영세 자영업자 특히 이런 분들한테는 그 금융 소외 계층을 좀 없애자는 측면에서도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은행, 인천은행이 필요하다는 거에 뭐 동감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제가 요즘 다른 일로 이제 금융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고 또 저축도 이제 안정되고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많다 보니까 수신보다는 이제 여신이 그 금융이 1차이든 2차든 은행이든 뭐 신용조합이든 새마을금고든 수신의 문제가 아니라 여신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인천에 대기업이라고 할 기업도 별로 없지만 진짜 그 여신을 필요로 하는 그 중소상인이나 그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인천은행은 좀 인천 사람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진짜 실질적인 어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목적을 좀 명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새마을금고나 신용금고 뭐 또 기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인천의 이름을 걸고 인천을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사실 이거는 뭐 기업이나 시민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서 시정부에서도 아마 지금 주목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주도라기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천에 우리의 자존심을 좀 살리자는 겁니다. 뭐 다른 거보다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그 은행이 인천에 없는 거는 사실 저희한테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신이라는 건 이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듯이 재해동포청이 유치된 이후로 지금 700만 재해동포들이 이제 인천을 온다고 하고 저희가 1000만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000만의 도시에 자체 은행이 없다라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 아니 거슬러 안 올라가겠습니다. IMF 때 경기은행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 저는 기분이 좀 그렇고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이번에만큼은 인천은행이 좀 똑바로 서길 바라고 아울러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그 단돈 뭐 10만 원이라도 해가지고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려서 네.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 방법이 보통 은행을 만들 때 한 5천억 정도가 최소 필요가 됩니다. 5천억, 그러니까 뭐 네. 시에서 재정을 5천억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내서도 안 되나 보죠. 네, 내서도 안 네.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시민 중심으로 하고 네. 정부에서나 혹은 그 인천시에서 좀 지원해주고 물론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충북은행인가도 준비하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인천에 아마 자존심을 좀 세워서 인천에도 우리가 은행이 있다라는 좀 자긍심을 주는 뜻에서 정부나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돈 10만 원이 됐든 내가 투자한 우리 은행이 인천에 있다. 그래 인천은행이다 그러면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의 소속감도 생기지 않겠냐. 아니 그래서 아들하고 손잡고 가다가 네. 야 저 은행 나도 인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애양심도 키워지고 또 이렇게 뭐 사랑 맞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될 수 있는 거라서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벤처 기업가들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또 많은 기업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 금융계 이런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좀 하자라는 붐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동포청이 생기고 인천의 규모가 커졌으니까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은행을 잘 설립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올리게 돈이 됐든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거로 해서 축복받는 은행이 돼서 아까 어려운 분들 여신도 좀 늘려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뭐 PF 일으키고 이럴 때도 다 외지나 이런 것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뭐 당연히 철저한 감독과 뭐 투명성이 제고가 된다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주 뭐 저번 주에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저는 제 눈길이 갔던 소식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 행정이 지금 비대해지고 기능이 중복되고 하는 문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인천은행은 좀 미래은행의 어떤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약간 금융 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업본부들도 있고 합니다. 뭐 어떤 특정 단체를 거론하기 뭐 진흥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 인천은행에 묶어 넣어도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묶어 넣어도 묶어 넣어도 기능은 좋아지고 시민으로 보면 한 군데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볼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은행은 점포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미 있는 점포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나 구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각 구도 출제하는 형식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에서도 뭐 지금 뭐 거의 목소리가 같은 얘기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이건 금융은 아주 그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네. 전문가들하고 그런 그 금융 전문가들 다 모아서 정책 담당자들이 모아서 지혜를 만들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시정부가 됐든 또 여러 단체들이 좀 모여서 더 정교하게 만들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여튼 이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추이를 좀. 네, 저희 이슬이 TV는 일단 무조건 박수치고 환영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런 뉴스였다고 또 생각합니다. 추이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뉴스였고요. 원장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청년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 했었어요. 아, 예, 예. 대학 창조 경제 뭐 일자리 센터 뭐 이런 것도 있고 시도 있고. 근데 그 청년 일자리로 보면 굉장히 그 아쉬움이 큰 게 뭐냐면 정부 지원금 이런 게 연계가 돼가지고 그 지원해준 그 돈의 효력이 떨어지면 바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근데 이게 좀 나라에서 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인천에 지금 뭐 영종도에 뭐 몇천 개 일자리 만들었다. 아니 그리고 이 송도에도 지금 뭐 국가적인 대기업이 두세 개 와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 기사를 보면 일자리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주기업도 사실 인천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일자리가 제가 알기로 몇백 개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보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임 박사 지적이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건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더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런 뉴스였는데요. 영종에 인스파이어라고 지금 대형 레저 센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깁니다. 그리고 가을인가 언젠가 혹시 오픈한다는 뭐 일자리 뭐 예, 일자리 많이 만든 인천시청에서 채용 박람회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아까도 언뜻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보도가 좀 다른 보도가 나왔어요. 첫 번째 보도는 성황리 아주 잘 끝나서 남녀 요소들이 다 참여를 해갖고 좋은 일자리를 구했다는 식의 기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기사는 뭐 특정 신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사에 따르면 일자리가 단기직이고 또 그리고 임금이 3천만 원 이하짜리에 약간 저임이 더 많다. 3천만 원 이하면 최저임금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최저임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할 수 있냐고 아주 비판적으로 쓴 기사가 있습니다. 그 쓴 이유의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건 우리가 아주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조한다고 하고 일자리 어느 기업이면 일자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사람들의 혜택이 있었냐라는 부분은 조금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뭐 영종에 사시는 분들 일부 말씀입니다. 그 주변 말씀은 거기에 지금 일자리에 다 그 인스파이어가 다 흡수를 이렇게 흡입한다고 그러나요? 흡입하는 바람에 가게나 이런 쪽에 지금 인력난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좋은 부분에서는 한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지역 경제를 흔든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런 큰 기업이 와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임 일자리가 대부분이거나 지역 경제를 오히려 보탬이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아마 그래서 신문이 각자 시각이 다르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죠. 왜냐하면 네. 최저임금을 명정도 내에서 받는데 네네. 그럼 빠진 일자리도 그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자리거든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럼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영종이 멀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다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 접근성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마저도 보장 잘 못해주는 아니 월급으로 기준했을 때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거나 뭐 장사를 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그렇게 큰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렇게 거대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때에는 좀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시작했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조도 단순히 최저임금제로 2,000자리, 3,000자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라고 말하기도 좀 창피한 일자리거든요. 예. 우리 지역에 대학도 몇 개 있는데 대학생들이 몇 프로 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통계를 좀 나와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렇게 큰 일자리를 유치하고 할 때는 제가 알기는 특혜를 상당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예. 그런 특혜에 상응하는 어떤 그 뭐 보장은 못하더라도 양해각서를 좀 명확히 쓰는 그런 약간 자극을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민간이기 때문에 시정부가 통제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정부나 어떤 정책당국의 통제 전에 인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봐서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줄인다는 수치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에 같이 한다는 뭐 요즘에 ESG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기업 쪽에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엇갈린 기사 얘기를 하나 했고요. 방송에서